이탈리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 로마의 고대 유적부터 베네치아의 수상도시, 르네상스 중심지의 피렌체와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까지 이탈리아 한 곳만 가더라도 갈 곳이 차고 넘치죠. 그러다 보니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가야 가장 효율적일까? 수많은 매력적인 도시들 사이에서 선택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탈리아 9박 11일 국민 루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일정이 조금 더 여유로운 분들을 위해 각 도시별로 들러볼 수 있는 근교 소도시 추천도 함께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만 다 보셔도 이탈리아 여행 더 이상 동선으로 스트레스 받진 않으실 거예요. 이탈리아 여행의 첫걸음 로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티웨이 직항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저녁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입국 심사에 짐 찾고 공항에서 시내 숙소까지 이동하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숙소 근처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만 하실 뒤 시차 적응과 컨디션 회복에 집중해주세요. 앞으로의 여행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로마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로마는 걷다 보면 유적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거든요. 지도로만 봐도 느껴지듯 도시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가장 먼저 콜로세움에서 시작해보세요. 웅장한 고대 원형 경기장에 서면 2000년 전 검투사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 하죠. 그 뒤로는 고대 로마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얀 대리석 위로 이탈리아의 근현대사를 기리는 조국의 재단, 그리고 나보나 광장과 판테온, 로마를 대표하는 명소인 트레비 분수와 스페인 광장까지 모두 시내 중심에 모여 있어 하루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만 좋으면 여긴 다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유럽의 관광지는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해가 지고 노란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 낮에 본 로마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같은 장소를 다시 산책하며 로마의 야경을 즐겨보세요. 낯선 도시에 익숙해진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은 로마 속의 또 다른 세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 바티칸 시국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둘러보세요. 시간이 된다면 쿠폴라 정상에 올라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경도 꼭 감상해 보시고요. 이제 성천사성을 지나 테베레 강을 건너면 로마의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지역 트라스테베레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한국으로 치면 성수동이나 연남동처럼 감성적인 골목과 로컬 분위기가 살아있는 동네예요. 길을 목적 없이 걷다 보면 현지인들의 일상, 오래된 건물, 숨어있는 맛집들이 여행에 색을 더해줍니다. 자니콜로 언덕에 올라가면 로마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요. 정해진 관광지가 아닌 로마의 일상을 만나는 시간이죠. 만약 이날이 일요일이라면 포르타 포르테세라는 로마 최대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중고 의류, 소품, 책, 빈티지 아이템 등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운 좋으면 희귀한 보물 같은 골동품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아쉽다고요? Nope.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좀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노천시장 중 하나인 캄포디 피오리를 추천해요. 신선한 식재료와 기념품들이 가득한 아침 시장이에요. 현지인들과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납니다. 오후에 가면 시장 상인들은 이미 철수하지만 광장 주변 노천 카페나 바에서 쉬기에도 좋고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여행 스타일 중 하나를 한번 선택해보세요.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의 매력을 하루 만에 체험하는 속도감 있는 투어, 또 하나는 로마 안에서 좀 더 느긋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는 여행입니다. 먼저 하루 만에 다녀오는 남부 투어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고대 도시 폼페이, 레몬 향기와 아름다운 바다, 한적한 골목이 매력적인 소렌토, 파스텔색 집들이 층층이 내려앉은 그림 같은 해변 마을 포지타노, 이름만 들어도 낭만 가득한 이탈리아 남부 대표 도시들을 단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는 남부 투어가 있습니다. 이런 동선은 대중교통으로는 하루 만에 둘러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용 차량과 가이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된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정이 빠듯하거나 첫 여행이라
길 찾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남부까지는 부담스럽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비수기라면 오늘은 로마를 천천히 다시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로마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속 쉼터 보르게세 공원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에요. 르네상스의 걸작이 가득한 보르게세 미술관과 감각적인 현대 미술관을 품은 이 공원은 로마에서 예술과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호수에서는 보트도 탈 수 있고요. 아이와 함께라면 보르게세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아요. 공원 어딘가 잔디밭에 앉아 산책 나온 로마 시민들을 구경하고 핀추 언덕에서 색소폰 소리를 들으며 해지는 로마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보르게세 공원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이제 명품 쇼핑의 중심지 콘도티 거리, 또 합리적인 가격의 브랜드와 기념품 사기 좋은 코르소 거리를 따라 쇼핑을 즐겨보세요. 두 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 굳이 어디 한 곳만 정해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브랜드는 물론 이탈리아만의 감각적인 제품들과 선물하기 좋은 기념품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생각보다 시간이 남는다면 이미 다녀온 관광지를 다시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사진 찍느라 보지 못했던 디테일이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간, 다른 조명, 다른 기분으로 마주하는 로마는 전혀 다른 도시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직 못 가본 야경 스팟을 찾아 마지막 로마의 밤을 마무리해보세요. 달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고대 유적들은 또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질 거예요. 만약 일정이 여유로운데 로마에서 일정을 더 넣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로마에서 한두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근교 소도시들을 모두 정리해놨습니다. 오늘은 로마를 떠나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기차를 타면 환승 없이 약 1시간 반. 부담 없는 이동 시간으로 도시 간의 이동도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지죠. 피렌체는 르네상스가 태어난 도시, 예술과 건축, 인문학의 황금기를 꽃피운 이탈리아의 문화적 심장입니다. 도시 자체가 예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피렌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피렌체 중앙시장으로 가보세요. 1층은 현지인들이 실제 장을 보는 전통 식재료 시장으로 치즈, 올리브, 생파스타, 와인, 향신료 등 이탈리아의 맛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만약 숙소가 주방이 있다면 이곳에서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드시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2층은 리노베이션을 거쳐 만든 모던한 푸드코트로 피자나 파스타, 아란치니, 스테이크, 심지어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은 피렌체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곱창버거, 람프레도또입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피렌체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불호입니다. 그리고 시장 건물 밖으로 나서면 산 로렌초 거리를 따라 노천시장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가죽 재킷이나 가방, 지갑, 벨트 같은 수공예 가죽 제품과 기념품을 구매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다만 품질이 다양한 만큼 직접 보고 만져보며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흥정은 필수예요. 절대 처음 부른 가격에 구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피렌체 중심지는 로마보다 훨씬 작고 걷기 좋기 때문이에요. 도보로 구시가지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면 하루,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주요 명소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붉은 돔과 대리석 외벽이 인상적인 도시의 상징인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아르노 강 위에 놓인 중세 보석상 다리로 낭만이 흘러넘치는 베키오 다리, 그 외에도 시뉴리아 광장과 팔라초 베키오, 그리고 단테의 생가, 산타크로체 성당 등이 모두 가까이에 있어요. 저녁엔 피렌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스테가 알라 피오렌티나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티본 스테이크의 원조급인 음식이에요. 이 요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피렌체랍니다. 두툼한 등심과 안심이 붙은 고기를 숯불에 겉은 바삭하게 속은 거의 레어 상태로 구워내는 이 방식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피렌체의 전통 고기 굽기 방식이에요. 소금만 살짝 뿌린 채 고기 본연의 풍미를 즐기는 정직한 요리. 그 어떤 소스 없이도 육즙과 불향만으로 완성되는 고기의 깊이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지 와인과 함께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이탈리아식 만찬이 돼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미켈란젤로 언덕으로 이동하세요. 이곳은 피렌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야경 명소입니다. 만약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면 도시 전체가 주황빛 석양에 물들며 황금빛으로 변하는 장관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야경도 야경이지만 선셋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제는 피렌체를 전체적으로 훑었다면 오늘은 좀 더 차분하고 깊이 있게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우피치 미술관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카라바조의 작품까지 르네상스 거장들의 명화들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 어제 외관만 보셨다면 오늘은 꼭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내부에 입장해보세요. 천장 프레스코화를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건축과 종교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이탈리아의 신앙과 미학이 만나는 곳이죠. 특히 이곳 돔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피렌체의 뷰는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니 개인적으로 여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미술관이나 성당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오늘은 피사와 칭케테레를 다녀오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기차로 단 1시간이면 피사의 탑을 만나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피사를 둘러본 뒤 다시 기차를 타고 칭케테레로 이동하면 전혀 다른 매력의 이탈리아 해안마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 만약 쇼핑을 좋아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 바로 더 몰입니다. 피렌체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의 초대형 명품 아울렛 단지로 구찌,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등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여긴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물건 사러 갈 예정이라면 무조건 오픈런을 추천드려요. 조금만 늦게 가도 항상 중국인 부대가 괜찮은 것들을 싹 쓸어 가더라고요. 반나절 정도 쇼핑 시간 가지시고 나머지 반나절 피렌체로 돌아와서 시내에서 관광하시면 딱입니다. 오늘은 피렌체를 떠나 베니스로 이동합니다. 기차로 약 2시간 정도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어서 초보 여행자도 전혀 부담 없는 구간이에요. 도착한 날은 베니스의 본섬 주요 관광지들부터 둘러보면 좋겠죠. 상점과 시장이 어우러진 베네치아의 생생한 일상을 품은 다리, 리알토 다리. 화려한 건축과 음악이 흐르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산마르코 광장. 예술과 권력이 교차하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심장, 두칼레 궁전. 이 외에도 프라리 성당, 아카데미아 미술관, 페기 구게나임 미술관 같은 명소들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모여 있어 베니스는 하루만 해도 주요 명소들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베니스의 진짜 매력은 이런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이, 그 틈의 풍경에 숨어 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마치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걷는 것도 재밌고요. 그 골목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인 운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햇살과 물결이 반짝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만큼은 핸드폰을 넣어두고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표지판으로 길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관광지도 찾고 골목도 즐기고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돌아가도 좋고 길 좀 헤매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는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니스는 밤이 되면 운하와 바다의 조명이 반사되며 정말 특별한 야경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봐온 도시의 야경과는 또 다른 이 물 위에서 피어나는 빛의 감성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본섬을 충분히 걸어보셨다면 오늘은 베니스 근교의 두 섬, 무라노 섬과 부라노 섬으로 짧은 배여행을 떠나볼게요. 이날은 HTB 1일권을 구매해서 바포레토라는 베니스 특유의 수상버스를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여유롭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포레토를 타고 본섬에서 40분 정도면 도착하는 무라노는 무려 700년 넘는 유리공예의 전통을 간직한 장인의 섬입니다. 베네치아의 유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품이자 수공예의 정수죠. 섬 곳곳에 있는 유리 공방과 박물관에서 불꽃과 손끝으로 탄생하는 유리 작품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요. 기념품으로도 좋고 아름다운 유리 장식품 하나쯤은 챙겨가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여기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꼭 원산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무라노 섬에서 바포레토를 타고 약 50분 부라노 섬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색감의 마을이에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운하를 따라 줄지어 서 있고 그 풍경은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대로 엽서가 됩니다. 근데 이 다채로운 색상의 집들이 줄지어 선 풍경은 단순히 관광객을 불러오기 위함이 아니에요. 안개가 자주 끼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과거에 어부들이 바다에서 돌아올 때 자신의 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자의 집을 선명한 색으로 칠하기 시작된 데서 비롯됐죠. 그 결과 지금의 불안호는 마치 색색의 꿈이 모여 만든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 불안호는 정교한 레이스 공예로 유명한데 작은 레이스 박물관이나 수제 소품 가게를 둘러보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전 원산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두 섬을 여유롭게 여행하고 본섬으로 돌아오셨다면 이제 베니스에 와서 안 하면 너무 아쉬운 마지막 할 거리가 있죠. 곤돌라를 한번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곤돌라는 단순히 탈 것이 아니라 베네치아가 고스란히 담긴 전통 그 자체입니다. 잔잔한 수루를 따라 노젓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이 운하를 누비다 보면 이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아마 많이 아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어느덧 베니스에서의 마지막 밤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여행의 끝자락 가장 잔잔하고 감성적인 하루가 되어줄 일정이에요. 그리고 만약 일정이 여유가 있는데 베니스에서 시간이 남는다면 돌로미티 여행을 추천드려요. 투어를 이용해 하루 만에 주요 포인트를 다녀올 수도 있고 차를 빌려 하루 동안 당일치기로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물론 며칠 묵으면 진짜 좋고요. 오늘은 베니스를 떠나 밀라노로 이동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동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렇다고 밀라노에 일찍 도착해도 솔직히 여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시 들릴 수 있는 소도시 중에 한 곳을 선택해 여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매력은 대도시뿐 아니라 이런 소박하고 낭만적인 마을들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니스에서 밀라노로 가면서 들리기 좋은 장소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베로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도시로 고대 원형극장과 사랑의 발코니가 있는 낭만적인 중세 도시입니다. 다음으로 시르미오네. 가르다호수 남쪽 끝에 위치한 물에 떠있는 요새 도시. 온천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힐링 여행지예요. 다음은 베르가모. 언덕 위 구시가지와 아기자기한 골목이 매력적인 북이탈리아의 보석 같은 도시. 도시를 감싸고 있는 고풍스러운 성벽과 그 너머로 펼쳐지는 전경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꼬모 호수. 호수와 알프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인 유럽 귀족들이 사랑했던 고요한 휴양지입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여유롭게 즐기기 좋고 어차피 밀라노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들이라서 낭비하는 동선 없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마지막 날, 이젠 밀라노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귀국편이 대한항공 기준 오후 6시 50분에 출발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점심까지 반나절 정도 밀라노 시내를 둘러보고 공항으로 이동하면 딱이에요. 밀라노는 도시 규모가 작고 관광지가 도보로 연결돼 있어 2-3시간이면 핵심 명소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가장 유명한 곳 딱 3개만 봐도 밀라노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 3개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오모 대성당. 도시의 상징이자 1000개의 첨탑이 솟아오른 고딕 건축의 정수입니다. 여기 옥상 전망대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도 강력 추천이에요. 그리고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갤러리. 두오모 바로 옆에 위치한 우아한 아치형 유리천장과 명품 숍들이 늘어선 럭셔리 쇼핑 아케이드입니다. 여긴 어차피 두오모 가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장소라서 두오모와 한 번에 묶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이곳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긴 사전 예약이 필수이니 이 작품을 꼭 보고 싶다면 여행 전에 미리 예매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전 관광을 마치고 여유롭게 점심을 즐긴 뒤 마지막으로 쇼핑을 조금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탈리아의 열흘간의 여정이 완벽히 마무리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하루가 더해져 총 9박 11일의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일정, 예산, 그리고 여행 스타일에 맞춘 이탈리아 루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디에서 뭘 먹어야 할지, 겨우 찾은 맛집도 동선과는 또 안 맞고 하루하루 동선을 도대체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해요. 내 일정은 더 짧은데 뭘 줄이고 뭘 꼭 넣어야 할까요?
도시간 이동은 어떻게 하고 예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유럽 자유여행이 처음이라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혼자서 전부 계획하고 조율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잡아먹는 시간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유럽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래에 고정 댓글에 소개해 두었어요. 여행 준비의 막막함을 설렘으로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겠네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올리면 햇살 가득한 골목에서 젤라또 한 입 베어 물고 돌길을 따라 걷다가 고대 유적과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작은 화면 너머로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 화면이 아닌 현실에서 이 풍경을 직접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하지 않을 여행하세요.